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권세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여야가 일단 합의안을 마련을 했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양당과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엄청납니다. 결국 이제 합의안에 대한 재논의가 좀 계속될 예정이고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이제 검수완박에 대한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제가 취재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왜 검수완박을 강행하는지, 그리고 그 문제점 무엇인지, 그리고 정치권과 검찰 입장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의 분석까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법조인 출신들이 드러내놓고 솔직히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 이걸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찰의 수사 능력, 그리고 그 방향, 수사 방향,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경찰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좀 꽤 민감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취재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좀 익명으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작년 1월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검찰 직접 수사 범위가 6대 주요 범죄로 줄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런데 작년부터 이제 제가 취재를 하면서 쭉 인터뷰를 하거나 만나본 법조인 출신 이제 주요 정치인들, 좀 연식이 되신 이런 분들이 어김없이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비판 입장을 계속 내놨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작년 정도만 해도 일반인으로부터 이렇게 크게 주목받는 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기사화하기보다는 일단 자료로 좀 남겨놓고 좀 보고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들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만난 3명의 이 정치인들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법조인 출신이고 오랫동안 검사나 판사로 재직했고 정치에 입문해서 정부나 당에서 아주 고위직을 지낸 이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공통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고위직을 지낸 A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찰이 수사권 가져가려면 수사 능력하고 자질 두 가지가 확실하게 확보가 돼야 된다. 그것만 갖추면은 수사권 달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국민이 경찰의 수사권 모두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는 이제 지금 경찰의 수사 능력과 자질을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이분의 얘기는 경찰 조직이 아주 방대하기 때문에 부패경찰, 여기저기 이렇게 박혀있는 그런 부패경찰이 적지가 않고 이들을 모두 뿌리를 뽑는 게 사실상 비현실적이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사실 경찰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경찰에게 수사권을 모두 줘버리면 위험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경찰에서 안 되면 검찰한테 가서 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국민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되면 그 피해는 그대로 국민들한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찰은 수사권 가져가려고 하기 전에 스스로 성찰하고 능력도 키우고 자질도 키워야 된다. 이게 지금 수사권 논란보다 우선이다. 경찰은 각성을 해라? 이런 얘기들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야당 지도부였던 정치인 B씨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분은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죠. 여당의 수사권을 검찰에서 뺏어서 경찰에 주려는 이유, 이건 분명하다. 경찰이 말랑말랑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일부 부패경찰에 이제 중점을 둔 얘기인데요. 이분의 말은 이렇습니다. 경찰은 바람이 안 불어도 바람 부는 방향을 미리 알아서 숙인다. 주무르려고 하기도 전에 이미 주물러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경찰에게는 매우 신뢰가 되는 발언이기 때문에 제가 기사화하지는 않았는데요. 이 B씨는 여러 사건을 예로 들면서 경찰을 비판 많이 했습니다. LH 사태라던가 박원순 서울시장 성범죄 수사, 이런 사건들에서 경찰이 엄청나게 투입이 됐고 몇 달이나 수사를 했는데 나온 게 없다는 거죠. 이게 수사를 못해서 안 나왔겠느냐, 이 권력에 이제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거기다 또 이 B씨는 계속 노골적인 얘기를 하는데요. 검사들은 이 조직에서 잘려도 변호사 하면서 밥벌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이나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경찰은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이렇게 된다.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얘기인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계속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또 세 번째 이제 법조인 출신 이제 다선 의원을 지낸 C씨도 그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이 여당이 경찰에 수사권 주고 경찰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이게 너무 명확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설명하면서 권력형 비리 사건, 뭐 이런데 경찰 간부들이 얼마나 많이 연루돼 있는가, 뭐 이런 얘기도 맹렬하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버닝썬 사건, 뭐 이런 것처럼 경찰과 청와대가 밀접하게 유착돼 있는 경우가 꽤 많다. 이런 얘기를 사례를 들면서 이런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경찰의 능력을 이제 의심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좀 소개를 드리다 보니 사실 모든 법조인들이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도 취재를 하고 이런 얘기 들으면서 법조인들이 경찰을 너무 이제 검찰의 아랫 단계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좀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요. 근데 다만 그들이 하는 얘기 중에 뭐 이런 점에 일부 동의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조직이라는 게 이제 뭐 권력이 신여다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많지만 일단 경찰 조직보다는 좀 더 문턱이 좀 높은 이제 검찰로 들어가는 데 대한 시험이라든가 이게 문턱이 높고 규모가 좀 더 작고 좀 더 견고한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지가 있으면 뭐 이제 개혁을 하려면 할 수 있고, 뭐 대통령이 하든 뭐 검찰에서 직접 하든 개혁도 할 수 있고 국민 앞에 성찰을 하고 뭐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이런 게 사실 좀 가능한 조직입니다. 근데 경찰은 이미 조직이 너무 방대하고 또 이미 거미줄처럼 우리 사회에 뭐 사실 뭐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이 어렵겠지만 유착관계, 그런 것들이 꽤 많이 형성이 돼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뿌리 뽑는다, 완전히 개혁한다, 이런 게 좀 비현실적이죠. 이런 상태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지 못하고 경찰한테 수사권을 통째로 넘겨준다? 이건 너무 위험한 일이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급하게 이제 검수완박이 강행되는 것, 민주당이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이는 것, 사실 이게 정권에서 밀려나는 민주당의 방탄용이라는 거,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뭐 솔직히 말하자면 검찰이 권력의 시녀처럼 이제 그런 비판도 듣고 그런 행동을 좀 해왔기 때문에 뭐 수사권을 박탈해야 된다든가 완전히 개혁을 해야 된다, 뭐 그렇게 개혁을 하자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죠. 그 말이 뭐 아예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검수완박이 되면 수사권을 모두 갖게 되는 경찰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고 하면 경찰은 얼마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너무 뭐 경찰을 비하하는 것이라던가 좀 비판하는 뭐 법조인들의 시각이라서 좀 소개하기가 껄끄럽기는 한데, 다들 뭐 이런 얘기를 입 밖에 내기는 좀 껄끄러울 겁니다. 뭐 경찰을 무시하려는 것도 뭐 그렇게 들릴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다 우패경찰 아닌데, 근데 이 문제 역시 이제 좀 껄끄러워하기보다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많고 이 피해는 국민들한테 돌아갈 거기 때문에 검찰의 능력, 자질,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까놓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좀 저도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